어머니 혹시 보험 같은 거 가입하신 게 있나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보니? 아니에요, 그냥. 어머니 건강이 걱정되어서요. 수익자는 누구로 하셨어요? 아직 정하지 않았어. 나중에 생각해 봐야지.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추석을 앞둔 한 가정에서 벌어진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겉으로는 효부인 척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마음을 품은 며느리의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들어보시면 우리 모두에게 교훈이 될 것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빠르게 넘어갑니다. 추석을 일주일 앞둔 9월의 오후, 부산 해운대 아파트 15층 거실에는 따뜻한 햇살이 비쳐들고 있었다. 며느리 효진은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에서 나와 거실 소파에 앉아 계시는 시어머니 영숙에게 다가갔다. 어머니, 오늘은 제가 미역국을 끓였어요. 어머니께서 좋아하시는 소고기도 넉넉히 넣고요. 효진의 목소리는 한없이 다정했다. 영숙은 고개를 들어 며느리를 바라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고마워, 효진아. 네가 와서 정말 든든하다. 하지만 효진의 마음속은 전혀 달랐다. 그녀의 시선은 은밀히 거실 한편의 서류 보관함으로 향했다. 그 안에는 시어머니가 가입한 3억 원짜리 생명보험 서류가 들어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며칠 전 몰래 확인했을 때 수익자란이 비어있던 것도 기억하고 있었다. 이번 기회에 내 이름으로 바꿔놓으면. 효진은 속으로 계산하며 시어머니의 도장이 보관된 서랍의 위치까지 머릿속에 그려보았다. 영숙이 혈압약을 복용하는 시간, 낮잠을 자는 시간, 모든 것이 효진의 계획에 맞춰 돌아가고 있었다. 저녁 무렵 남편 도훈이 퇴근해서 돌아왔다.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집 안에서 들려오는 아내와 어머니의 대화 소리를 들었다. 어머니, 내일 병원 가실 때 제가 같이 가요. 혼자 가시면 불편하실 텐데. 아이고,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챙겨주니 고맙지. 도훈은 흐뭇한 표정으로 거실로 들어왔다. 아내가 어머니를 극진히 모시는 모습에 마음이 따뜻해졌다. 효진이 너 정말 고맙다. 어머니 모시느라 힘들 텐데. 효진은 겸손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한 계산으로 가득했다. 추석 전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서둘러야 했다. 추석을 사흘 앞둔 오전 효진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시어머니 영숙의 방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다. 어머니, 혈압약 드실 시간이에요. 아, 그래, 들어와. 효진은 물컵과 함께 약을 건네며 자연스럽게 방 안을 둘러보았다. 침대 옆 서랍장, 옷장 안쪽, 책상 서랍까지 그녀의 시선은 빠뜨리는 곳이 없었다. 영숙이 약을 복용하는 동안 효진은 마치 정리를 돕는 척하며 서류들이 보관된 위치를 파악했다. 어머니, 서랍이 좀 어수선하네요. 제가 정리해드릴까요? 아니야, 괜찮다. 내가 어디에 뭘 뒀는지 다 알고 있으니까. 영숙의 단호한 말에 효진은 아쉬워하는 표정을 지었지만 속으로는 이미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얻었다고 생각했다. 오후 2시 영숙이 낮잠에 빠졌을 때 효진은 다시 방으로 들어갔다. 이번에는 발걸음도 더욱 조심스러웠다. 서랍을 열자 각종 서류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다. 통장, 부동산 등기부등본, 그리고 찾고 있던 생명보험 서류까지. 역시 여기 있었구나. 효진은 보험 서류를 꺼내 수익자란을 확인했다. 아직 공란으로 되어 있었다. 그녀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도장은 별도의 도장함에 보관되어 있었고 그 위치까지 정확히 기억해뒀다. 이번 명절만 지나면. 효진은 속으로 중얼거리며 서류를 다시 제자리에 놓았다. 바로 그때 침대에서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다. 효진은 재빨리 서랍을 닫고 마치 청소를 하던 것처럼 먼지를 털어내는 신용을 했다. 효진아, 뭐하니? 아, 어머니. 깨우려던 게 아니었는데. 방 청소를 좀 해드리려고요. 영숙은 눈을 비비며 일어나 앉았다. 고마워. 그런데 너무 신경 쓰지 마라.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할게. 어머니, 병원 가실 때 제가 꼭 같이 가야겠어요. 의사 선생님 말씀도 제가 직접 들어야 안심이 되고요. 효진의 제안에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며느리의 정성이 고마울 뿐이었다. 하지만 효진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다. 병원에서 건강검진 결과를 듣고
보험금 지급 조건들을 더 정확히 파악하려는 것이었다. 저녁 식사 후 도훈이 거실에서 TV를 보는 동안 효진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계산기를 두드렸다. 3억 원이라는 숫자가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추석 전날 오후 효진은 시어머니 영숙이 마트에 간 사이 방 정리를 핑계로 다시 한번 서류들을 확인하기로 했다. 이번에는 좀 더 여유롭게 살펴볼 수 있었다. 오늘은 확실히 해두자. 효진은 서랍을 열고 보험 서류를 다시 꺼냈다. 수익자란이 여전히 비어있는 것을 확인하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바로 그때 서랍 맨 뒤쪽에서 평소에 보지 못했던 오래된 봉투 하나가 눈에 띄었다. 봉투는 누렇게 바랜 상태였고 겉면에는 영숙의 친필로 큼지막하게 내 마지막 부탁. 영숙이라고 적혀 있었다. 효진의 심장이 빨라졌다. 혹시 유언장이나 중요한 재산 관련 서류일까? 이게 뭐지? 호기심과 기대감으로 가득한 효진은 주위를 살핀 후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몇 장의 서류와 손편지가 들어 있었다. 먼저 편지를 펼쳐보니 영숙의 정성스러운 글씨가 빼곡히 적혀 있었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내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미리 정리해두고 싶은 것들이 있다. 무엇보다 우리 손녀 수진이가 걱정된다. 아직 어린 나이에 대학 등록금과 결혼 자금까지 생각하니 효진은 편지를 읽으며 점점 불안해졌다. 다음 장을 넘기자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나타났다. 생명보험 수익자 변경 신청서였는데 이미 손녀 수진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공증인의 도장까지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이게 무슨... 효진의 얼굴은 순간 창백해졌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서류 날짜를 확인해 보니 한 달 전이었다. 자신이 몰래 계획을 세우고 있던 그 시간 동안 영숙은 이미 모든 것을 정리해 둔 것이었다. 마지막 서류는 부동산 증여 계약서였다. 아파트 역시 수진에게 증여하기로 되어 있었고 이것 또한 공증이 완료된 상태였다. 효진이 탐내던 모든 재산이 이미 손녀에게 넘어가도록 법적 절차가 완료되어 있었던 것이다. 아니야. 이럴 수가. 효진은 주저앉으며 서류들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봤다. 혹시 빠뜨린 것이 있을까? 혹시 아직 완료되지 않은 부분이 있을까? 찾아봤지만 모든 것이 완벽하게 처리되어 있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영숙이 장을 보고 돌아온 것이었다. 효진아 있니? 효진은 황급히 서류들을 봉투에 다시 넣고 서랍 원래 자리에 놓았다.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고 머릿속은 복잡했다. 지금까지의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되어버린 것이었다. 네, 어머니. 여기 있어요. 효진은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며 방에서 나왔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당황감이 역력했다. 추석 당일 아침 부산 해운대 아파트는 명절 음식 냄새로 가득했다. 도은의 형 가족과 여동생 수진까지 모두 모여 오랜만에 대가족이 한자리에 앉았다. 효진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상차림을 도왔다. 자, 모두 둘러앉아라.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였구나. 영숙은 흐뭇한 표정으로 가족들을 바라보며 자리에 앉았다. 효진은 영숙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다. 혹시 자신이 서류를 본 것을 알고 있는 건 아닐까? 식사가 끝나고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던 중 효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가슴속에서 타오르는 답답함과 궁금증을 억누를 수 없었던 것이다. 어머니. 효진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모든 가족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됐다. 어제 어머니 방 정리를 도와드리다가 혹시 이것이... 효진은 떨리는 손으로 그 봉투를 꺼냈다. 내 마지막 부탁 영숙이라고 적힌 봉투를 보는 순간 영숙의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떠올랐다. 아, 그걸 찾았구나. 영숙은 전혀 놀라지 않는 표정으로 봉투를 받아들었다. 도훈과 다른 가족들은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봤다. 무슨 서류인데, 어머니? 도훈이 궁금해하며 물었다. 영숙은 천천히 봉투를 열어 서류들을 꺼냈다. 이제 다들 알 때가 됐구나. 사실 한 달 전에 모든 정리를 마쳤단다. 영숙은 생명보험 수익자 변경 서류를 펼쳐 보였다. 수진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고 공증 도장이 또렷했다. 할머니, 이게 뭐예요?
19살 대학생인 손녀 수진이 당황하며 물었다. 우리 수진이 앞으로 대학 다니고 취업하고 결혼할 때까지 쓸 돈이야. 3억 원이니까 아껴 써야 한다. 효진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지금까지 속으로만 품고 있던 계획이 모든 가족 앞에서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이 집도. 영숙은 부동산 증여 계약서도 꺼냈다. 이 아파트도 수진이 이름으로 해뒀어. 나중에 결혼해서 살림 차릴 때 도움이 될 거야. 도우는 깜짝 놀란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다. 그리고 아내 효진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뭔가 이상함을 느꼈다. 효진아, 왜 그래? 안색이 안 좋네. 아, 아니에요. 그냥, 효진은 말을 잇지 못했다. 영숙은 며느리의 당황한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며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진심이 아닌 것들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 영숙의 한마디가 식탁 위에 무거운 침묵을 가져왔다. 효진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다. 명절 저녁이 끝나고 모든 가족들이 각자 집으로 돌아간 후 아파트는 다시 정적에 쌓였다. 효진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접시 위로 떨어지는 눈물방울이 물과 섞여 흘러내렸다. 영숙은 거실 소파에 앉아 조용히 며느리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도우는 방에서 나와 아내와 어머니 사이의 묵직한 분위기를 감지했다.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효진이가 왜 저래요? 영숙은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도훈아, 너는 정말 순진하구나. 내 아내가 왜 그렇게 나를 극진히 모셨는지 생각해 본 적 있니? 도우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영숙은 한 달 전부터 효진의 행동을 모두 지켜보고 있었다고 말했다. 몰래 서류를 뒤적이는 것, 도장 위치를 확인하는 것, 병원 동행을 자처하는 것까지. 사실 나도 처음에는 정말 고마웠어. 그런데 뭔가 이상했지.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정성과 계산된 친절은 달라. 부엌에서 효진의 흐느끼는 소리가 더 커졌다.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효진은 부엌에서 나와 영숙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이 터져나왔다. 제가 너무 욕심이 많았어요. 어머니를 정말 모시려는 마음보다는 보험금과 집을 생각했어요. 어머니한테 거짓말하고 속이고. 정말 죄송해요. 영숙은 효진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 손길은 따뜻했다. 효진아, 사실 나도 젊었을 때 그런 마음 못 가져본 게 아니야. 시집 와서 시어머니 재산이 궁금하지 않은 며느리가 어디 있겠니? 도우는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봤다. 어머니는 계속 말했다. 중요한 건 그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느냐야. 욕심은 사람을 눈멀게 하지만 진심은 사람을 성장시킨단다. 그날 밤 늦게까지 세 사람은 진솔한 대화를 나눴다. 효진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했고 도우는 아내를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영숙은 두 사람에게 가족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이야기해줬다. 재산은 언젠가 없어지지만 가족 간의 사랑과 신뢰는 영원히 남는 거야. 수진이에게 물려주고 싶은 건 돈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따뜻한 마음이란다. 새벽이 되어서야 영숙은 홀로 거실에 남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부산항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바다 위로 떠오르는 달빛처럼 오늘 밤 이 집에도 새로운 시작의 빛이 비치고 있었다. 진심만이 남는다. 영숙은 작은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다. 욕심과 계산으로 얼룩졌던 관계가 진정한 가족애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카메라는 창밖 부산항의 아름다운 야경과 함께 영숙의 평화로운 미소를 마지막으로 담았다.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가족 간에도 오해가 생기고 서로 다른 마음을 품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영숙 어머니가 보여주신 것처럼 진정한 지혜는 상대방을 미워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포용하는 데 있습니다. 재산이나 물질적인 것들은 언젠가 사라지지만 가족 간의 사랑과 신뢰는 영원히 남습니다. 우리 모두 효진이처럼 욕심에 빠질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을 돌이켜 진심으로 회개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정에도 따뜻한 화해와 이해의 마음을 전해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